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체이스입니다. 29살이고 미 해군 소속 FA-18 슈퍼 호넷 전투기 조종사예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2024년 10월 15일 오산 공군기지에서의 교환근무 첫째 주였어요. 저녁 8시 야간 훈련 비행을 위해 전투기에 올랐습니다. 10년간 쌓아온 비행 경력 중 가장 자신 있던 시기였죠. 무사고 비행 시간 2300시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엔진을 점화하고 활주로로 향했습니다. 관제탑에서 이륙 허가가 떨어졌고 저는 평소처럼 침착하게 조종간을 당겼어요.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그 순간의 짜릿함은 언제나 저를 황홀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도 10,000피트에서 기본 기동 훈련을 시작했어요. 롤링, 루프, 급강하까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한국의 밤하늘은 별이 유난히 많이 보였고 아래로는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도 8,000피트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엔진 왼쪽에서 뭔가 충돌하는 소리였어요. 즉시 계기판을 확인했는데 엔진 온도가 급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조류 충돌이었어요. 철새떼가 엔진 흡입구로 빨려 들어간 거죠. 비상 상황 매뉴얼대로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엔진을 정지시키고 비상 착륙을 시도했어요. 관제탑에 메이데이를 선언하고 활주로로 접근했습니다. 단발 엔진으로도 착륙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착륙 직전 랜딩 기어에 문제가 생겼어요. 바퀴가 제대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속도를 줄일 수 없었고 활주로에 닿자마자 전투기가 미끄러지기 시작했어요. 조종간을 필사적으로 조작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콘크리트 벽을 향해 돌진하는 전투기.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지난 10년간의 비행 생활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해군사관학교 시절 첫 단독 비행의 감동, 항모에서의 첫 착함. 모든 게 끝나는 건가 싶었어요. 충돌 순간 강한 충격과 함께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소방차 사이렌 소리와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모든 게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오산 기지 의무실이었어요. 온몸이 아팠고 특히 허리와 다리에 극심한 통증이 있었습니다. 군의관이 제게 말했어요. 척추 4번째와 5번째 압박골절, 왼쪽 다리 복합골절이라고요. 가장 충격적인 건 다음 말이었습니다. 비행 자격 영구 박탈, 의무 전역 처리될 예정이라는 통보였어요. 10년간 제 전부였던 하늘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였습니다. 사고 후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허리와 다리의 통증도 견디기 힘들었지만 더 큰 고통은 마음에 있었어요. 10년간 꿈꿔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새로운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이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한국인 간호사였는데 유창한 영어로 제게 말을 걸어왔어요. 수진 씨는 다른 간호사들과 뭔가 달랐어요. 제 상태를 체크하면서도 계속 격려의 말을 해주었거든요. 저는 그때까지 누구와도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있었는데 수진 씨와는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혹시 한국 병원에서 치료받을 생각은 없으세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여기서 최선의 치료를 받고 있는 거 아닌가요? 수진 씨가 제 표정을 보더니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은 척추 수술과 재활 치료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특히 로봇 수술 기술은 미국보다도 앞서 있어요. 제 사촌 오빠도 비슷한 부상을 당했는데
강남의 한 병원에서 완전히 회복했거든요.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한국 의료기술이 그렇게 뛰어나다는 걸 알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수진 씨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고 뭔가 희망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수진 씨가 휴대폰을 꺼내서 뭔가를 보여주었어요. 강남에 있는 스카이병원이라는 곳의 홈페이지였습니다. 최첨단 로봇 수술 장비와 재활시설이 인상적이었어요. 이틀 후 기지 사령관과 상담을 했습니다. 민간병원 이송에 대해 문의했더니 의외로 긍정적인 반응이었어요. 결정을 내리는데 하루 더 걸렸어요. 그날 밤 수진 씨가 마지막으로 병실에 들렀을 때 저는 물어봤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낯선 나라, 낯선 병원에서. 체이스 대위님, 지금까지 하늘을 날았잖아요. 용기가 있으시잖아요. 이번에도 용기를 내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강남 스카이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앰뷸런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서울의 풍경을 처음 보았어요. 높은 건물들과 복잡한 도로, 그리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모든 게 새롭고 낯설었지만 왠지 기대감도 들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 5명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말이 맞았어요. 이들의 눈빛에서는 포기라는 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강남 스카이병원에 도착한 첫날,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기분이었어요. 미군 기지 병원과는 분위기부터 달랐거든요. 현대적이고 깔끔한 인테리어에 친절한 직원들까지 모든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입원 수속을 마치고 병실로 향하던 중 한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의사였는데 생각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체이스 대위님. 정형외과 과장 강민준입니다. 유창한 영어에 놀랐어요. 발음도 거의 원어민 수준이었거든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하버드 의대에서 7년간 공부하고 연구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민준 박사는 제 차트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오산 기지에서 가져온 엑스레이와 MRI 자료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팔짱을 끼기도 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정말 회복 가능한가요? 기지병원에서는 비행은 영영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민준 박사가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체이스 대위님, 제 사전에는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90% 회복 가능합니다. 순간 심장이 뛰는 걸 느꼈어요. 90%라니. 기지에서는 10%도 안 된다고 했는데 말이에요. 민준 박사는 최신 3D 영상으로 제 척추 상태를 보여주었어요. 일반인인 제가 봐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히 설명해 주었거든요. 여기 보세요. 압박된 부분이 신경을 누르고 있어요. 하지만 신경 자체는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로봇 수술로 정확하게 고정하고 특별한 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충분히 회복 가능해요. 제가 로봇 수술에 대해 물어보자 민준 박사가 눈을 빛냈어요. 우리 병원의 자랑이에요. 다빈치 시스템 최신 모델로 1mm 오차도 없이 정확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도 몇 곳 병원에만 있는 장비예요. 그날 저녁 민준 박사가 다시 병실을 찾았어요. 수술 전 마지막 상담이었는데 의외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국 음식 드셔보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죠. 김치와 불고기 정도만 먹어봤다고 하니까 민준 박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수술 후에 한국 음식도 치료의 일부가 될 거예요. 영양가 높고 몸에 좋은 음식들이 많거든요. 이상한 의사라고 생각했어요. 음식 이야기까지 하는 의사는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왠지 믿음이 갔어요. 민준 박사가 나가고
혼자 남은 병실에서 저는 창밖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멀리서는 한강이 흐르는 게 보였습니다.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을까요? 다시 하늘을 날 수 있을까요?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밤이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4시간에 걸친 로봇 수술 후 깨어났을 때 민준 박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완벽했어요. 이제 재활만 잘하면 됩니다. 수술 후 2주일간은 침대에서만 지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병원 분위기였습니다. 간호사들은 항상 밝게 웃으며 격려해 주었고 물리치료사들도 마치 가족처럼 저를 대해 주었어요. 특히 젊은 물리치료사 박지영 씨가 인상적이었어요. 제 또래였는데 치료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은 걸 알려주었거든요. 에밀리 언니 치료 끝나면 홍대 구경시켜 드릴게요. 지영이는 평소에 홍익대학교 근처에서 인디밴드 보컬로 활동한다고 했어요. 병원 일과 음악을 병행하는 열정적인 친구였죠. 재활 3주차부터 휠체어를 타고 병원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지영이가 약속대로 홍대를 구경시켜 주겠다며 휠체어를 밀어주었습니다. 홍대 거리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어요. 젊은이들로 가득했고 곳곳에서 버스킹 공연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거리 음악가들의 열정적인 연주에 절로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저녁에 지영이의 공연을 보러 갔어요. 휠체어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직원들이 도와주었고 특별히 앞자리를 마련해 주었죠. 지영이가 부르는 한국 인디 음악은 처음 들어보는 장르였는데 묘하게 마음에 와 닿았어요. 공연이 끝나고 지영이와 밴드 멤버들과 함께 치킨집에 갔어요. 한국의 대표 음식 조합인 치킨과 맥주를 처음 경험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와, 이게 바로 치맥이구나. 제가 한국어로 치맥이라고 말하자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벌써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며 신기해했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물리치료 받으면서 지영이에게 기초 회화를 배웠고 병원 직원들과도 간단한 한국어로 대화를 시도했죠. 재활 2달째 드디어 워커를 사용해서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 몇 걸음을 뗄 때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민준 박사가 직접 지켜보며 격려해 주었거든요. 그 주말 민준 박사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한강에서 자전거 타보는 건 어때요? 물론 휠체어용 자전거로요. 한강시민공원에서의 첫 번째 나들이는 정말 특별했어요. 휠체어용 특수 자전거로 한강변을 달렸는데 바람을 맞으며 느낀 자유로움이 하늘을 나는 기분과 비슷했어요. 여기서 보는 한강이 제일 아름다워요. 민준 박사가 말한 곳에서 잠시 멈춰 강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물 위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고 강변에는 사람들이 여유롭게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사고 이후 처음으로 진짜 행복감을 느꼈거든요. 하늘을 날지 못해도 이렇게 다른 종류의 자유로움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영이가 K-파프 음악도 들려주었어요. BTS와 블랙핑크 노래에 맞춰 상체 운동도 하고 한국 드라마도 보기 시작했죠. 한국 문화에 점점 빠져들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재활치료 3개월째, 저는 워커 없이도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몸의 회복보다 더 놀라운 변화는 마음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민준 박사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히 의사와 환자 관계였어요. 하지만 매일 회진을 올 때마다 조금씩 개인적인 대화가 늘어났고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물리치료를 마치고 병원 옥상 정원에서 쉬고 있는데 민준 박사가 찾아왔어요.
손에는 커피 2잔이 들려 있었죠. 그날부터 우리는 종종 옥상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민준 박사는 의사라는 직업을 갖게 된 이유를 들려주었고, 저는 조종사가 되고 싶었던 어린 시절 꿈에 대해 말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늘에 관심이 많았어요. 아버지가 공군 조종사셨거든요. 그럼 가족의 영향이 컸겠네요. 저도 아버지가 의사셨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의사가 되기 싫었어요. 민준 박사의 솔직한 이야기에 놀랐어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환자를 돌보는데 처음엔 의사가 되기 싫었다니요. 민준 박사가 제 손을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어요. 에밀리 씨도 그래요. 다시 걸을 수 있게 된 모습을 보면서 제가 더 큰 보람을 느껴요. 그 순간 뭔가 특별한 감정이 흘렀어요. 단순한 의사와 환자 사이를 넘어서는 느낌이었죠. 주말에 민준 박사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서울 구경을 제대로 시켜드리고 싶어요. 북촌 한옥마을은 어때요? 북촌 한옥마을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전통 한옥들이 잘 보존되어 있었고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한국의 옛 정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다리로 천천히 걸었지만 민준 박사가 제 보조를 맞춰주어서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한옥 카페에서 전통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민준 박사는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해 재미있게 설명해 주었고, 저는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국은 빨리 변하지만 정은 변하지 않아요. 민준 박사의 이 말이 깊이 와 닿았어요. 현대적인 병원에서 최첨단 치료를 받으면서도 모든 직원들이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는 걸 경험했거든요. 다음 주에는 남산타워에 갔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서울 전체가 한눈에 보였는데 정말 장관이었어요. 와, 서울이 이렇게 큰 도시였구나. 타워 꼭대기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잊을 수 없어요. 무수히 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한강이 도시를 가로지르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장소예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여기 와요. 민준 박사가 난간에 기대어 도시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옆에서 같은 풍경을 바라보니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한국에 와서 정말 좋았어요. 아니, 사고가 나서 여기 온 건 불행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말을 마저 하지 못했어요. 민준 박사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저도 에밀리 씨를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날 밤 병원으로 돌아와서 잠들기 전까지 민준 박사 생각만 했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맞는 건지, 의사와 환자라는 관계에서 벗어나도 되는 건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재활치료 4개월째,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아무런 보조장치 없이 혼자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민준 박사와 물리치료팀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저는 10걸음을 걸었습니다. 에밀리 씨 정말 대단해요. 지영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박수를 쳤어요. 민준 박사도 환한 미소를 지으며 엄지를 들어 보였죠. 그 순간 제 마음도 벅차올랐어요. 넉 달 전만 해도 다시는 걸을 수 없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